오케이. 그러면 또 이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아까 이제 학습된 모형한테 나는 너를로 시작하는 문장이 있다면 다음 단어를 이제 어떻게 예측하고 싶은가 그런 점을 이제 확인해 봤는데 그러면 이제 제가 드린 이제 모형을 이제 사용하면 일단 가중치가 완벽하게 동일하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결과가 재현될 것으로 이제 기대하시는데 그래서 이 예측 확률을 부르다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확률로 예측했냐면 한 10% 정도의 확률로 예측했어요. 10% 이제 자신감을 예측했는데 그러면 이제 만 개 중에서 10%면 대단히 높은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너를 사랑이 그렇게 멀지 않은 확률 한 9% 정도로 예측이 됐기 때문에 얘가 완전히 젬병은 아니다. 나는 너를 부른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런 식의 어떤 전개가 가능할 것 같다는 이제 느낌적인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 예측 확률을 그 t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행과 열을 서로 바꾼 다음에 내림차순을 기반으로 해서 정렬을 이제 수행하고 처음에 5개만 획득하는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제 다음과 이제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금 전에 우리 선생님께서 내가 결과가 그러니까 코드에 이상은 없고 결과는 나오는데 이게 어, 결과가 이제 다르다 이런 어떤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신가요? 다르신가요? 어떠신가요? 동일하신가요? 또 다르신가요? 다들 다르신가요? 음, 이게 제 생각에는 동일하게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학습된 매개 변수가 이제 완벽하게 이제 동일하면 지금 이제 무작위 이제 각각 이제 서로 학습하신 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살펴보면 이게 약간씩 달라요. 약간씩 이제 다른데 왜냐면 이제 무작위로 초기화된 가중치로부터 이제 학습을 수행하다 보니까 조금씩 이제 다르실 수 있는데 근데 제가 드린 이제 제가 학습한 모형 자체는 이미 이제 학습이 완료돼서 내부의 매개 변수들이 이제 고정된 상태거든요. 그렇다면은 아마도 동일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제 무작위성은 이제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이제 기대하는데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다르시다면 이제 그렇게 다를 만한 부분들이 어디냐면 이제 단어색인 사전의 이제 구성에서 어딘가 좀 이제 달라질 가능성. 이제 혹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이제 두셔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건 이제 꼼꼼히 이제 살펴봐야 될 테지만 아마도 이제 아니면 이제 형태소 목록의 집합 자체가 순서나 집합 자체가 좀 다르실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결과를 이제 재현을 하시는데 좀 어려움을 겪으시면 그 제가 이제 노트북에서 토큰즈랑 5g까지 이제 다 이제 제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5g는 지금 사용될 필요는 없어 보이고 이건 이제 훈련 시점에서 이제 필요한 거고 혹시 이제 결과가 다르시면 이 토큰즈의 순서나 집합이 다를 가능성을 이제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획득하신 다음에 그거를 이제 본인의 이제 주피터 랩을 통해서 이제 업로드를 하셔서 그걸 이제 읽어드려서 한번 이제 결과를 재현하시는 게 필요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현재 우리의 모형이 만약에 나는 너를 이제 부르다, 나는 너를 사랑 이런 식으로 이제 예측을 한다면 완전히 헛소리를 하는 정도는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만 개의 어휘 중에서 이거를 10%와 이제 10%에 가깝게 예측을 한다면 어느 정도는 이제 유의미한 여기 보시면 나는 너를 뭐 본다. 나는 너를 위한다. 나는 너를 믿는다. 이런 식의 어떤 전개가 아주 말이 안 되는 전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한 4개 정도의 어휘를 기반으로 해서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것 치고는 꽤 이제 어느 정도 쓸만하지 않나. 이런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생성형 모형을 이제 만드는 것을 현재 이제 우리의 모델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한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이제 위에서 이제 하신 요 부분들을 이제 조금 정리를 이제 해보겠습니다.
정리를 하면 첫 번째로는 이제 그 어떤 이제 예문이 있고 그 정수 시퀀스로 이제 변환을 해서 이제 모형에다가 이제 그 출력을 이제 발생하도록 하고 그거를 이제 색인 단어 사전을 통해서 다음 같이 이제 변환을 이제 수행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요 다음으로는 우리는 이제 그 문장 생성을 이제 하는 이제 응용 사례로서 같이 한번 이제 얘기를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예문을 이제 아까 이제 준 부분을 이제 보면 나는 너를 하고 이제 정수 시퀀스 이제 해가지고 요 부분은 이제 관찰하는 코드는 이제 없앨게요. 관찰하는 이제 코드는 없애고 그러면 일단은 그 예문이 이제 들어와서 예, 문장 이제 생성이라고 이제 할게요. 그러면 이제 그 몇 개 단어까지 이제 예측을 할 건가라고 한 이제 한계를 이제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문이 이제 그 처음에 이제 아, 문장이 이제 들어오고 몇 개까지 뭐 그 n 개를 이제 생성할 건가? 예를 들어서 한 10단어 정도를 추가적으로 더 이제 생성해라. 이렇게 이제 수행을 하면 그럼 이제 문장이 들어와서 일단 정수 시퀀스로 이제 바뀌어야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모형을 이제 통해서 아웃풋이 이제 생성이 이제 돼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 결론적으로는 이거를 이제 복원하는 과정은 이제 이거를 이제 획득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수행을 이제 해도 되는데 그럼 이제 예측 색인을 이제 얻고 그 예측 색인 자체가 이제 정수 시퀀스의 이제 다음 단어로 이제 들어가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정수 시퀀스가 이렇게 이제 수행이 되는데 그럼 이제 이 포문에서 우리가 이제 지정한 횟수만큼 이제 수행이 이제 되는 거죠. 근데 이때 정수 시퀀스를 이제 잡을 때 마지막 네 개를 선택하도록 하고 예측 색인을 정수 시퀀스에다가 추가를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이게 돌면서 이제 정수 시퀀스가 쭉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이 포문이 그 다 이제 완결이 되고 나면은 그냥 정수 시퀀스를 그 내보내 이제 주겠습니다. 그리고 나면은 이제 예문이 이제 나는 너를 다음에 이제 어떤 방식으로 이제 문장이 이제 생성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출력을 이제 해주면 되는데 생성된 시퀀스. 이제 이 생성된 시퀀스가 잘 이제 생성이 되는지 이렇게 이제 확인을 했고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 나는 너를 요 이후로 그 다음에 생성되고 이제 그거 했는데 그러면 이제 이 생성된 이제 시퀀스가 실제로 이제 어떤 이제 문장이 이제 됐는가라고 하는 점을 같이 이제 한번 생성된 이제 문장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잘 된 것 같은데 요거를 이제 그 포문으로
잠시간 이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쯤 같이 한번 볼까요? 그럼 이제 문장 생성을 우리가 이제 그 10개 정도의 다음 단어들을 이제 예측해 보라고 이제 설정할 수 이제 있도록 했는데, 그럼 이제 이 방식과 관련해서 좀 소개를 드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지정한 횟수만큼 모형을 이제 반복적으로 이제 출력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방식과 관련해서 이 정수 시퀀스가 이제 원래 4개짜리가 이제 들어오는데, 그 정수 시퀀스의 마지막 4개를 선택하도록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과 이제 관련해서는 예를 들어서 이제 W1, W2, W3, W4, W5 이런 식으로 이제 된다면 마지막 4개는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항상 이제 4개 그가 입력이 이제 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우리 모형의 입력이 이제 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출력을 이제 얻어내면, 지금 이제 문장이 이제 하나밖에 없으니까는, 그래서 이제 예측 색인을 이제 획득하는 이제 방법은 이제 동일하고, 그러면 이제 이 정수 시퀀스의 예측 색인이 이제 들어가는 거야. 아이고. 그러면 이제 모형이 이제 지금 W 이제 5번을 모형의 이제 출력이라는 의미에서 이제 Y라고 이제 부를게요. Y로서 이렇게 추가를 이제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처음에 출발할 때는 이 여기까지가 이제 입력이 돼서 W5번이 그 출력이 이제 된 건데, 이 W5번을 다시 정수 시퀀스에 이제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입력 자체가 이렇게 이제 그 되어야 하고, 그러면 이러한 입력을 모형에 집어넣으면 뭐가 나올까요? W6번이 그 다음에 이제 그 출력으로 나와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이제 그 t 플러스 1 그리고 얘는 t 플러스 이제 2번 이렇게 이제 되는 거고, 그리고 나면은 이제 다음으로서는 이게 다시 입력이 돼서 그 다음에 이제 출력이 이제 발생해야 되는데, 이게 바로 생성형 A 텍스트를 생성하는 AI의 근본적인 이제 방법론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성능이 별로 좋은가 안 좋은가는 문제가 되는데, 챗 GPT를 만드신 거예요. 간단하게. 그죠? 이게 챗 GPT의 원리. 간단하게 이제 만들어. 물론 이제 이게 얼마나 다른 단어에 대해서 자신감 있게 잘 예측하느냐가 그 다음에 이제 20년의 논의가 필요한 거죠. 근데 어쨌든 이제 이게 좋든 나쁘든지 간에 이제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챗GPT의 원리입니다. 이 과정 제목에 써 있죠.
챗GPT의 원리를 알아본다고. 알아보셨죠? 이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모형 자체가 이제 얼마나 정교하게 이제 되어야 되는가, 이제 다음에 그 다음 20년의 발전이 무엇인가, 이런 점들을 살펴보는 게 이제 우리의 방향성이 이제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요 아래쪽에서 실제로 이제 생성된 문장을 한번 제가 이제 그 생성이 되는 대로 이제 한번 그 출력하는 요런 느낌으로 보실 수 있게, 이게 그 첫 번째 이제 나는 너를이라고 하는 네 개가 들어가서 나는 너를 부르가 이제 요게 W5번이 이제 됐는데, 그리고 나서는 는 너를 부르가 모형에 다시 입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신이 출력한 것을 다시 자신의 입력으로 가져가는 이런 방식을 뭐라고 그러냐면 오토 리그레시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토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기가 자신이 하는 거고, 자동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개입하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리그레시브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그 오토 리그레시브와 반대가 되는 게,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입력을 제공하는 거죠. 처음에는 우리가 제공했지만 다음에는 자신의 출력이 다시 자신의 입력이 되는 거죠. 이런 걸 이제 오토 리그레시브라고 부릅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이게 문장이 거의 된 것 같아요. 나는 너를 부르어인데, 이거는 왜 이렇게 됐냐면 요거 자체가 우리가 훈련시킬 때 그 형태소 분리가 이제 돼서 부르다, 근데 이제 원형의 형태로 형태소를 제공한 거거든요. 그럼 이제 부르와 어라고 하면은 이게 합쳐지면은 이제 불러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말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는 보시면 나는 너를 불러보았다 하고 마침표까지 잘했어요. 그죠? 이 이후에 실제로 문장이 비문이 아닌 문장이 형성이 된 겁니다. 이거가 만 개의 어휘 중에서 우연히 이렇게 될 확률은 엄청나게 낮죠. 엄청나게 이제 이게 문장이 되는 거는 엄청나게 낮은 확률이고, 이제 우연히 될 확률은 사실상 거의 없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현재 이제 NPLM이 그래도 이제 2003년의 기술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이제 효과가 있고 실제로 동작을 했고, 우리가 구현한 것이 진짜로 이제 동작을 한다, 이런 것을 같이 이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잘 되시나요? 제안이 되시나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 어제 애써서 구현한 이런 모형들이 이제 잘 수행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확인하면서 이제 보람찬 시간을 이제 보냈고요. 그래서 그 118페이지, 여기서 이제 그 확인할 점들 이제 보시고 이제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수식 4-3번에서는 NPLM의 이제 입력이 이미 여기서 말하는 이제 X라고 하는 것은 그 요 C라고 하는 임베딩을 이제 거쳐서 그 바뀐 것들을 이제 뜻합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 모형의 이제 서머리를 이제 가서 한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서머리를 써, 이제 동작하는 건지 알겠으니까 서머리를 이제 가서 보시면, 여기서 이제 그 4 100이라고 하는 요런 이제 출력이 이제 왜 발생하는가와 관련해서는 이런 거예요. 이게 요 입력이 4개면 W1, W2, W3, W4가 입력이 이제 되는 거죠. 근데 얘네들이 이제 임베딩 계층을 이제 거치면 각각이 100차원짜리 벡터가 됩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요 이제 각각이 이제 x1부터 x4까지 요런 형태의 이제 벡터가 되는 거고, 이 벡터의 차원은 우리가 이제 설정하는 하이퍼 파라미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100 정도로 이제 설정을 한 거예요. 이 차원이 무슨 의미인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해야 될 차례죠. 그죠? 근데
요렇게 이제 되면은 결론적으로는 얘가 4바이 100짜리의 행렬이 되는 거고, 그래서 4바이 100짜리가 발생한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교재에서 이제 그 살펴보시면 여기서 이제 이게 그 X에 대해서 너무 좀 일반적으로 이제 표기를 해놨는데, 요 각각이 이런 식으로 이제 그 D 차원 이제 M 차원짜리의 벡터인 겁니다. 그런 거에 이제 모음 자체가 이제 MPLM에 이제 입력이 되는 건데, 그런데 그게 이제 덴스에 이제 풀리 커넥티드로 이제 들어가 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보시면 그 요 4바이 100짜리를 이 댄스가 이제 받을 수 있도록 만들려면 여기에 대해서 이 플래튼을 통해서 4 곱하기 100을 이제 수행하는 이제 그런 과정을 이제 거쳐야 되고, 그래서 이 100차원짜리 벡터가 다음과 같이 이제 일렬로 쭉 늘어서는 이제 그런 과정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 이제 x1, x2, x3, x4 이런 식으로 이제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이제 댄스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400 정도 이제 그 짜리가 되니까는 요 400짜리를 128차원 정도의 잠재 차원으로 이제 압축을 하는 그런 이제 과정을 이제 거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요 h는 이제 그 x랑 h가 내적이 돼서 뭐 이제 편향이 이제 더해지는 그런 이제 통상적인 이제 과정을 거치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여기까지 요 아래서부터는 그냥 평범한 그 피드 포워드 이제 신경망인데, 이 임베딩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이제 새로운 개념이다 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그이 공식 자체를 실제로 구체적으로 구현을 했고, 그거의 효력도 한번 이제 체험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119페이지 NPLM에서 단어의 의미를 어떻게 임베딩에 녹여낼 수 있는 건가? 이 점이 이제 핵심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교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습이 없고, 이 실습 이제 그 논문에 있는 내용들을 뭐 조금 이제 요약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엔그램을 이제 4를 두고 이제 생각한다 하면은 우리보다 이제 지금 하나 이제 적은 건데, 직전에 이제 3개 단어를 가지고 그 다음 단어 하나를 맞추는 과정에서 학습이 됐죠. 지금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구현했고요. 그러면 이제 네 번째 단어가 워킹인 문장은 이제 그림 이제 4-4다 뭐 이렇게 이제 되는데, 더 cat is, dog is, 더 dog was, 이제 마지막 단어가 이제 모두 다 이제 워킹인 사례로 이제 그 예시를 이제 들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런 단어들은 워킹이라는 단어와 모종의 관계가 형성이 이제 된다라고 하는 건데, 그 모종의 관계를 요 임베딩에다가 학습을 통해서 이제 반영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무슨 말인가가 좀 이 예시가 교재 예시가 그렇게까지 훌륭한 어떤 설명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 점과 관련해서 조금 더 이제 간략한 방식으로 한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이게 왜 등장했는가가 이제 관건인데, 먼저 이제 이 앵그람의 문제점을 이제 지적하면서 이 연구가 그거를 이제 극복하고 이제 개선하는 이제 과정을 통해서 이제 어, 이제 새로운 발명을 이제 제시하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한 여자가 집으로 들어간다 라고 하는 이제 문장이 있고, 어떤 남자가 주택으로 뛰어간다. 약간 어색하긴 한데 어쨌든 이제 제가 이제 예시를 한국어로 만들어 보려고 좀 노력을 해봤고, 그러면 한이라고 하는 단어를
요 한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떤이라고 하는 것과 바꿔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한 여자가 혹은 어떤 여자가 이렇게 이제 하면은 비슷한 의미잖아요. 그죠? 비슷한 의미고 그러면 여자와 남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개념적으로는 이제 같은 카테고리에 들어있죠. 그죠? 그 사람이고 그 성별의 이제 어떤 의미인데 여자가 될 수도 있고 남자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떤 남자가 어떤 한 남자가 이런 식으로 이제 될 수 있고 조사로서 이제 동일하고 집하고 주택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비슷한 어떤 맥락이고 들어갈 수도 있고 뛰어갈 수도 있고 뭐 걸어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특정한 단어가 의미와 이제 문법적인 유사성이 있는데 만약에 이제 통계적인 그런 방법을 하게 되면 이제 예를 들어서 학습 시점에서 이 집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경험이 이제 됐는데 그래서 이 집이라는 단어는 학습 시점에 어휘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이제 가정할게요. 근데 주택이라는 단어는 좀 한자말이고 해서 이게 어휘에 이제 포함이 안 됐어요. 그러면 통계적인 방식은 이 주택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는 그 확률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0으로 할당하게 되면서 이 근본적인 어떤 문제점을 이제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 그래서 이제 이런 통계적인 방식을 극복하고자 이제 2003년에 이제 그 신경 언어 확률 모델의 경우에는 이 각각을 신경망을 기반으로 한 이제 그 임베딩이라는 이제 개념을 도입했고 이런 어떤 단어들을 어떤 벡터 공간에서 이제 표현하고자 표현을 하는 것이 이제 바람직하다라고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간단한 사례를 통해서 한번 이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학습 시점에서의 어휘 자체가 그 늑대, 호랑이, 고양이라고 한번 이제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어휘의 크기는 현재로서는 이제 4개인 거죠. 그죠? 그런데 그 임베딩을 통해서 이것을 이제 변환을 수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계획을 세웠고 그때 이 임베딩의 차원은 어휘의 크기를 반영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어휘가 4개밖에 없으니까는 임베딩의 차원 자체도 그 많은 것이 이제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X1하고 X2라고 하는 이제 두 개의 이제 공간에서 이제 보겠습니다. 그러면 목표는 이겁니다. 이 어떤 단어를 모종의 벡터로 이제 변환하는 건데 목표는 뭐냐면 이 단어들이 유사한 것들은 이제 그 서로 근처에 위치하고 또 가급적이면 이제 겹치지 않는 방식으로 제시를 이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체적인 숫자를 좀 도입을 해볼게요. 이 개라고 하는 단어를 이런 벡터 공간의 하나의 이제 점으로 표현을 이제 해보고자 할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개는 그냥 구체적인 숫자를 임의적으로 제가 제시를 할게요. 0.4, 0.3 요런 이제 수치로 여기에 위치한다고 이제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위치한다고 이제 가정해 볼게요. 그럼 이제 제가 여쭤볼게요. 이 X1의 축에 굳이 의미를 부여한다면 이 X1은 어떤 의미로서 다음과 같이 제가 단어들을 배치했을까요? 역으로 생각해 보신다면 그냥 결과적으로 이렇게 배치가 됐다고 가정합니다. 그리고 X1하고 X2에 굳이 의미를 부여를 하려고 억지로 노력해 본다. X1은 어떤 걸까요? 동물의 뭐 유형 같은 거 아닐까요? 그죠? 개과 얘는 꼭뭐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지만 이쪽은 상대적으로 개과 상대적으로 고양이과라고 만약에 제가 그냥 우긴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 그죠? 그러면 그렇다 치고 그러면 그런 비슷한 방식으로 X2에다가 우리가 억지로 의미를 부여해 보려고 노력한다면 개, 고양이는 좀 하방에 위치하죠.
그리고 늑대랑 호랑이는 그거보단 좀 위쪽에 위치하잖아요. 그러면 X2는 제가 어떤 의미를 부여를 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의 뭐 가족으로 아까 했죠. 그죠? 이거는 예를 들자면 이제 억지로 제가 뭐 집에서 키울 수 있는 동물들 늑대랑 호랑이는 집에서 못 키우잖아요. 뭐 크기가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다양한 의미가 될 수 있는데 가급적이면 각각의 벡터들이 의미적으로 뭔가 이제 유의미하면서 서로 이제 겹치지 않는 공간을 이제 확보할 수 있도록 이제 두 개의 공간을 이제 준비를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네 개 정도의 경우에는 2차원의 공간에서 각각 이제 의미적으로 공간들을 차지할 수 있게 분포가 가능하죠. 그래서 우리가 적을 때는 이런 식으로 한 2차원 정도로 공간을 확보를 해도 얘네들이 다음 같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핵심은 뭐냐면 강아지라고 하는 새로운 어휘가 이제 등장한 경우 이제 가정해볼게요. 어휘가 이제 있는데 그럼 강아지를 이쯤의 벡터로 놓으면 의미적으로 바람직하겠죠. 왜인가요? 개와 강아지는 유사한 단어잖아요. 근데 동일하진 않죠.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할머니들이 이제 막 그 손주들 보시면 아이고 우리 강아지 뭐 이렇게 이제 하시잖아요. 가끔 그러시는데 근데 이게 약간 느낌이 다르죠. 아이고 우리 개 이런 느낌이 좀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근데 또 이제 저도 이제 개 키우는데 우리 집 개를 개야 이렇게 부를 때랑 우리 강아지 이렇게 부를 때는 조금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뉘앙스의 차이는 있는데 어쨌든 그 유사한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쯤에 벡터가 위치하면은 이제 올바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는 거야? 그거를 우리가 직접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텍스트를 보여줘서 이러한 벡터들이 임의의 벡터 공간에서 적절한 형식으로 표현되도록 지금 학습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은 얘네들은 이제 언어 모델이니까 그 현재 우리 예시에 따르면 이제 앞선 단어들을 몇 개를 보고서 다음 단어들이 뭔지를 잘 맞추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지정한 임의의 그 벡터 차원의 이 각각의 값들을 효과적으로 채우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경우에는 지금 이 벡터 차원을 몇 차원으로 했나요? 100차원으로 했죠. 왜 100차원을 했을까요? 그건 추정일 뿐이에요. 추정일 뿐인데 우리의 어휘가 만 개나 되니까 그 만 개를 2차원 공간에다가 꾸겨넣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만약에 2차원 공간에 꾸겨놓으면 단어들이 막 겹쳐버리겠죠. 그래서 이 만 개의 어휘의 뉘앙스들을 다 표현하기 게 조금 힘들 것 같다. 예를 들어서 만 개의 차원은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뭐 품사의 차원도 있겠죠. 뭐 사물과 동물의 차원도 있겠죠. 예를 들자면. 그죠? 뭐 그리고 성별의 차원도 있을 것이고. 근데 그런 것들이 몇 개의 차원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우리가 짐작하는 게 좀 어려워. 좀 어렵고. 그래서 이제 어휘의 개수를 이제 보고서 대략적으로 한 100차원 정도 이제 줘보고 이게 이제 효과적으로 학습이 되는지 한번 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어휘가 증가하거나 어휘 자체가 되게 기술적으로 복잡한 어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은 잠재적으로 뭐 200차원이나 300차원의 벡터 공간이 더 필요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짐작할 수밖에 없고,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이 정도 규모의 어휘는 한 100차원 정도 이렇게 이제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개념 자체가 NPLM에서 그러니까 이전에는 등장하지 않았던 굉장히 혁신적인 이제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실제로 학습을 통해서 한번 이제 살펴봤습니다. 혹시 논의사항이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 알려주시고요. 오케이.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제 120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NPLM의 경우에는 그 자체로 언어 모델의 역할을 이제 수행할 수 있는데
학습 데이터에 없는 마우스 뭐 쥐가 뭐 돌아다니고 있다. 뭐 방에 이제 돌아다니고 있다. 뭐 이런 이제 건데 여기서 이제 앵그람 모델 같은 경우에는 통계 기반이면은 학습 데이터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으면 그냥 확률이 이제 0이 되는데 이 예를 들어서 이제 고양이와 강아지라고 하는 것이 비슷한 이 뭐 동물의 공간에서 이러한 이제 벡터로 이제 표현이 됐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런 어떤 이제 공간에 우리가 굳이 의미를 이제 부여하자면 요거는 이제 뭐 동물, 이제 소형 동물, 꼭 소형을 뭐 가정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제 그 사람이 아닌 동물일 수도 있고, 그죠? 뭐 사람도 이제 동물에 속하니까는 뭐 cat is walking, dog is walking, man 또는 woman is walking 이렇게 이제 해도 되잖아요. 근데 이 NPLM에서는 만약에 이제 임베딩이 그 효과적으로 부여가 되어 있다면 동물로서 이제 G라고 하는 벡터가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으면 그러면은 이 캣이나 도구나 G 어느 것도 이제 그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보지 못한 것이지만 이제 이 벡터 공간에 유사한 공간에 있다면 아마도 유사한 의미를 가지지 않을까라고 이제 추정을 해서 이제 언어 모델로서 이제 동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존의 이제 통계 기반의 언어 모델의 그 단점을 이제 극복하는 데 이제 도움이 이제 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다음 논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논의는 무엇이냐면 이제 다시 우리는 이렇게 이제 봤습니다. 백 오브 워즈를 먼저 살펴봤고 그리고 이제 그 언어 모델을 이제 살펴보는 과정에서 통계 모델에서 NPLM의 이제 신경망으로 넘어오면서 인베딩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논의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통계 기반에서 신경망 기반으로 넘어오는 부분을 살펴봤는데 그게 2003년이었습니다. 그런데 2003년에 이게 제시가 됐지만 좀 그냥 조용했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신경망이라든지 딥러닝의 이제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주목하지 않던 그런 이제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10여 년 정도의 세월이 이제 지났는데요. 그 10여 년 정도의 세월이 지나고 나서 등장한 4.2절에 워드 투 백이라고 하는 이제 이런 것이 이제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다음 논의는 이제 2013년으로 전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워드 투 백에 대해서 다음으로 논의 드리면서 인베딩의 효과를 좀 더 이제 잘 확인해 본 것이 이제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이 워드 투 백은 언어 모델과는 좀 다른 과정을 이제 하고 있어서 이제 분포 과정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점을 이제 상의 드릴 예정입니다. 둘 다 이제 중요합니다. 여전히 이제 그 근간이 되는 이제 방법론인데 그런데 워드 투백도 실제로 그 실습을 통해서 구성을 해볼 예정입니다. 근데 이 NPLM에서 그 해보신 것처럼 이 데이터를 가공하는 과정이 조금 이제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워드 투백은 조금 더 힘들어요.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이 워드 투백은 그 준비된 그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준비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그 세종 말뭉치로 학습을 시켜볼게요.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학습시키는데 조금 시간이 이제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일단 학습을 시켜놓고 그 학습이 한 15분 뭐 이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학습이 되는 동안 실습이 불가능하니까 그 실습이 되는 동안 우리는 이제 이론을 살펴보는 이런 식으로 이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소프트웨어 설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설치 좀 해놓지 그랬어 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그
궁극적으로는 사용될 건 아니에요. 옛날 기술이라서 궁극적으로 이제 사용될 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중간에 이제 과정을 이제 보시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거니까, 그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이 터미널을 그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터미널에서 이제 설치를 진행을 하는 이제 그런 방식인데,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이 배쉬 쉘을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그 색상이 나오는 배쉬 쉘을 이제 하시는 게 필요하고, 여기에서 이제 이 콘다라고 하는 명령이 그 사용이 이제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제 그 일반 쉘에서는 이제 설정이 이제 안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콘다에서 environment 리스트를 이제 보시면은 우리가 현재 사용하는 이제 모듈이 이제 텐서플로우잖아요. 그죠?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 콘다 액티베이트 텐서플로우 이런 식으로 이제 다음과 같이 현재 환경을 이제 활성화를 이제 하시면 이제 되고요. 그리고 나서는 그냥 pip 인스톨하고 이제 젠심이라고 하는 이제 라이브러리를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소프트웨어를 이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이 사이파이라고 하는 이제 라이브러리가 지금 1.14번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 젠심이 1.13번까지 호환이 되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 나머지 부분은 괜찮은데 이 부분에서 이제 사이파이라고 하는 것이 다운그레이드가 자동으로 이제 수행이 되는데 그거는 텐서플로우에는 영향이 없기 때문에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상관없고 그래서 이제 그 아주 뭐 쉬운 절차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설치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상의 드린 대로 임포트 이제 젠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되는지 먼저 이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잘 되고요. 그러면 이제 2013년에 워드 투백에 오신 것을 이제 환영합니다. 10년을 이제 훌쩍 건너뛰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젠심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통해서 우리가 그 세종말뭉치를 그 학습을 이제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npLM이랑 이제 좀 비교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먼저 이 세종말뭉치를 다시 한번 적재하시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파이코에서 리더, 코퍼스 리더 다음과 같이 적재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리더에서 세종 코퍼스 리더고 이제 루트는 이제 세종 폴더이고 파일 아이디즈는 이제 스포큰하고 리튼하고 그 다 이제 형태 분리가 된 것을 이제 가정하겠습니다. 스포큰 또는 리튼이고 워드 이제 태그에서 아무 글자 한 개 이상으로 점 텍스트로 이제 끝나는 그런 이제 패턴을 이제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요 리더에서 파일 아이디즈를 이제 했을 때 랭을 했을 때 전체적으로 이제 733개의 이제 파일이 잘 획득이 됐는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 이거는 이제 프린트문보다는 어서션으로 확인하는 게 바람직하겠네요. 왜냐하면 이제 완벽하게 이제 그 같은 데이터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정규 표현식이 이제 바람직하다면 완벽하게 이제 동일한 개수의 설정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 좋은 소식은 이제 우리가 이제 형태 분리된 문장만 넘기면 그 내부에서 이제 데이터를 가공하고 막 이런 부분들은 소프트웨어가 알아서 해줘요. 그래서 어제보다는 훨씬 더그 편리하게 그 학습이 이제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젠심 라이브러리도 설치가 됐고, 파이코에서 이제 리더를 이제 통해서 우리가 이제 센치를 획득을 이제 다음과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센치는 이제 그 형태 분리 이제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요 센스 자체가 이제 형태 분리가 이제 잘 수행이 됐는가 이런 식으로 확인하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그럼 잘 됐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젠심 모델을 이제 그 훈련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 젠심 모델을 훈련할 때는 그 로그가 좀 이제 설정이 될 필요가 있어요. 안 그러면 이제 훈련은 진행이 되는데 이게 한참 동안 진행되는데 도대체 이제 뭐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경우가 이제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좀 복잡한데 이제 이 로그에서 이제 로깅 인포 뭐 이렇게 이제 나오고 다음과 같이 이제 뭐 시간값이 이제 지금 이제 몇 시인지 그 로그가 이제 어떤 건지 그 로그의 이제 구체적인 이제 메시지가 이제 무엇인지 이런 식으로 이제 로그를 설정을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젠심에서 워드 투백이라고 하는 이제 모델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여기에 그냥 이제 센트를 이제 넘기고 벡터 크기가 이제 그 우리가 이 몇 차원의 벡터로 인베딩을 만들 것인가가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제 에폭 에폭은 한 5번 정도만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을 이제 만들고 이게 훈련이 되고 난 다음에는 이게 그 잼심을 기반으로 이제 훈련된 이제 모델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표시를 하고 그걸 이제 저장할 텐데 이 젠심은 그 텐서플로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내부적으로 그냥 C로 이제 구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센치만 딱 넘기면은 바로 처리와 훈련이 시작됩니다. 너무 쉽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그냥 잘 기다리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5번의 폭이 이제 수행이 될 거고 벡터 사이즈 100은 우리가 인베딩에 다 알아봤던 그 벡터 차원이고 어휘의 수는 얘가 그 이 과정을 통해서 자동으로 획득을 합니다. 그래서 유효한 어휘 자체를 이제 자동으로 획득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쪽에서 알아서 많이 해줘요. 그래서 이제 어제 과정을 이제 고치면 또 몇 시간 동안 이제 그걸 해야 되는데 그냥 이제 인베딩이 뭔지 아셨으니까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이제 좀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우리는 이제 컴퓨터는 열심히 일하라고 내버려 두고 밥 먹으러 가면 되겠네요. 시간 딱 맞았네요. 네. 그러면 오후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